자, 이번 해설에서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윌크스 가문 사기극의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팽팽했던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가서 시신을 파내어 확인해 봅시다. 변호사 리바이 벨이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맙소사,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진짜 형제라고 우기는 두 무리가 나타났는데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덤을 파보자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거죠. 우리 불쌍한 허크는 분노로 반쯤 미쳐버린 군중들 틈에 끼어서 그 끔찍한 폭풍으로 뚫고 공동묘지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짜 삼촌, 그러니까 그 왕이 궁여지책으로 우겨댄 게 작고 얇은 푸른색 화살 문신이거든요. 반면에 진짜 형제인 하비는 희미한 PWV 이니셜이라고 주장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린 허크의 목숨이 지금 생전 본 적도 없는 시신의 가슴팍에 무슨 문신이 있느냐? 이 어이없는 논쟁 하나에 완전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게 진짜 말이나 되나요? 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밤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천둥 소리에 눈을 번쩍번쩍 멀게 하는 번개까지 진짜 극한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하이스라는 엄청나게 덩치 큰 남자가 허크의 손목을 무슨 바이스처럼 꽉 틀어쥐고 걷고 있거든요. 무덤으로 향하는 이 길, 숨통이 꽉 막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 극도로 흥분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무덤까지 막 달려오긴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랜턴을 하나도 안 챙겨온 거예요. 와,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묘지 앞에 서서 이따금씩 섬뜩하게 번쩍이는 번개불빛에만 의지해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훅을 파내는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한편의 그로테스크한 공포 영화죠. 그렇게 정신없이 파내다가 드디어 장의사가 꼼꼼하게 밀봉해둔 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삐걱삐걱 나사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뚜껑이 열리는 바로 그 찰나에 내리친 번개 불빛. 과연 그 불빛 아래서 뭐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뚜껑이 탁 열리는 순간 번쩍하는 빛 아래로 그동안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었던 6,000달러 그 엄청난 금화자루가 죽은 피터 윌크스의 가슴 위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다들 문신 화면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금화 더미가 튀어나오니까 마을 사람들 전부 그냥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금화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확 돌아갑니다. 다들 탐욕에 미쳐서 짐승처럼 관 쪽으로 확 밀려드는데 이 엄청난 아수라장 속에서 허크를 꽉 쥐고 있던 하인스도 사람들에게 떠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허크의 손목을 딱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당장 도망쳐. 안 그러면 놈들이 널 매달아 죽일 거야. 꽉 막혀있던 숨막히는 긴장감이 탁 끊어지면서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숨막히는 탈출곡을 초 단위로 한번 쫓아가 볼까요? 0초. 하인스가 손을 놓자마자 허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둠 속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보구를 뚫고 10분을 미친 듯이 달려서 드디어 마을을 벗어나고요. 20분 만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겨놨던 카누를 기적처럼 딱 찾아내죠. 그리고 30분. 미친 듯이 노를 저어서 마침내 뗏목에 도착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짐과 재회합니다. 와, 진짜 숨 쉴 틈도 없는 완벽한 속도전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한숨 좀 돌리자고요. 허크와 짐은 얼른 뗏목을 밀어내고 넓고 고요한 강 한가운데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갑니다. 허크가 이렇게 독백을 해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이 거대하고 고요한 강 위에 우리 둘만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다. 그 지옥 같았던 광기의 마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깊은 안도감, 그리고 진정한 해방감을 가슴 벅차게 느끼는 순간이죠. 이 생생한 기쁨의 소리 들리시나요? 딱딱딱! 허크가 생존했다는 쾌감이 너무 벅차올라서 뗏목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발뒤꿈치를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순수한 환희 그 자체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 환희를 완전히 박살내는 너무 익숙하고 소름 돋는 노젓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강물 위로 번개가 번쩍합니다. 그리고 허크의 머릿속을 스쳤던 최악의 예감이 그대로 들어맞죠.
놈들이 옵니다. 번개 불빛 사이로 물살을 찢을 듯이 노를 저으면서 뗏목으로 돌진하는 두 개의 짙은 그림자. 네, 맞아요. 천신만고 끝에 무덤가에 떼어놓고 왔다고 믿었던 찰거머리 같은 최악의 두 악당, 왕과 공작이었습니다. 진짜 절망적이죠. 그들이 뗏목에 올라타는 순간 벅찼던 해방감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왕이 다짜고짜 헛급 역사를 거칠게 틀어주고 우릴 따돌리려고 했지 이 쥐새끼 같은 놈 하면서 맹렬하게 흔들어대요. 근데 이 끔찍한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공작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 멍청아, 애 놔줘. 너라도 거기서 안 도망치고 배기겠냐? 하면서 생존을 위해 도망쳤던 허크의 본능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공작이 이렇게 막아서니까 사기꾼들의 그 맹렬한 분노가 이제 허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좁아터진 뗏목 위에서 결국 본질적인 질문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진짜 관 속에 돈을 숨긴 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6,000달러의 금화를 관에 숨겼느냐를 두고 이 두 악당 사이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살벌한 진실 공방전이 터져버린 거죠. 이 도둑놈들이 어떻게 추악하게 분열하는지 그 단계를 짚어볼까요? 첫 번째, 서로 배신하고 돈 독차지하려고 관에 몰래 숨긴 거라며 격렬하게 물어뜯습니다. 두 번째, 극도로 분노한 공작이 왕한테 달려들어서 숨통을 끊어버릴 듯이 무자비하게 목을 졸라버려요. 세 번째, 질식하기 직전인 왕이 살고 싶어서 자기가 숨겼다고 억울한 거짓 자백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속내가 다 드러났는데도 되게 찝찝하고 억지스럽게 화해를 하더니 술에 잔뜩 취해서 골아떨어져요. 이 불안한 휴전 상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죠. 자, 오늘 해설에서 본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불과 몇십 분 전만 해도 둘면의 안식처였던 뗏목이 이제는 다시 피할 수 없는 이 악랄한 기생충들과 숨막히게 부대껴야 하는 끔찍한 밀폐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허크와 짐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기꾼들과의 동거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기막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 해설도 꼭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